안녕하세요. EPL을 거주는 남자 개객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혹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지도 모를 박지성을 영입한 지 14년 하고도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당시에도 이미 잘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함께 2002 월드컵 4강에 올랐고 PSV 아이트호벤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에 올랐던 선수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박지성이 스타 선수가 즐비한 맨유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를로스 테베스를 비롯한 여러 슈퍼스타가 뛰던 당시의 맨유에서 박지성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이 맨유를 떠난 2012년 이후 그에 대한 팬들 사이의 평판은 오히려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박지성이 맨유에서 뛰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최고의 순간마다 박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함에도 이타적인 플레이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박지성을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야기의 중심의 모습을 나타냈던 박지성의 존재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맨유 팬들은 박지성이 클럽을 떠난 지 7년이 지났고 현역에서 은퇴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를 기리며 박지성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뛰는 박지성. 맨유 선수다운 선수라는 평가에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기 위해 펍에 모인 맨유 팬들이 몇 시간이고 논쟁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그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맨유 팬들은 조지 베스트 같은 현란한 드리블러가 아니어도, 보비 찰튼처럼 훌륭한 볼 컨트롤러가 아니어도, 에릭 칸토나처럼 킹으로 불리지 않더라도 훌륭하고 성실한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를 항상 존중하고 아껴줄 거란 사실 말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박지성보다 나은 선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 폴 스콜스는 맨유에서 뛰는 축구 선수라면 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번뜩이는 플레이와 화려한 발재간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끊임없이 뛰며 본인과 동료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상대를 추격해 볼 소유권을 되찾아던 박지성의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성은 누가 멈춰 세우지 않는 이상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이는 맨유 팬과 동료들 그리고 알렉스 퍼거슨 경이 깊은 존경을 표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조력자 박지성. 맨유가 리그 3연패를 이뤄낸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람들은 빠른 역습으로 상대는 물론 관중까지 숨죽이게 했던 웨인 루니와 호날두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때 호날두가 기록한 골이나 2011년 같은 경기장에 나온 루니의 골 장면을 보면 역습부터 골까지 이어진 당시 득점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이타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 선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매치에서의 골머신. 박지성은 맨유에서 205경기를 뛰는 동안 단 27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이 득점한 상대 팀들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박지성은 아스날, 리버풀, 첼시를 상대로도 각각 3골을 기록했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득점은 지난 2010년 올드 트래포드에서 나온 리버풀전 2대1 결승골일 것입니다. 당시 박지성은 리버풀 수비수 글렌 존슨이 데런 플래처의 크로스를 막으러 발을 들어 올렸음에도 자신의 머리를 기꺼이 공에 가져다 대며 결국 골을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박지성은 득점하지 못할 때도 항상 팀에 기여했습니다. 팬들은 2008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바르셀로나전에서 보여줬던 박지성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떠올릴 것입니다. 2010년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AC 밀란과 격돌했습니다. 맨유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했지만 호나우지뉴와 데이비드 베컴, 안드레아 피룰로가 버티고 있던 밀란은 충분히 역전할 전력을 갖춘 팀이었죠. 그런 밀란에 대항할 퍼거슨의 경기 구상은 박지성의 피룰로 맨마킹이었고 박지성은 쉴 새 없는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국 2차전은 맨유의 4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낙승이라고 생각되겠지만 피룰로는 2013년 출간한 자서전 나는 생각한다 고로 플레이한다를 통해 박지성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당시 맨유의 승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퍼거슨 경은 박지성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붙게 했다. 박지성은 전자의 속도로 쇄도했고 시종일관 내 등에 손을 대고 나를 위협하려 했다. 자신 앞에 볼이 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들은 박지성으로 하여금 나를 막아세우도록 준비시켰다. 맡은 임무에 대한 박지성의 헌신은 차라리 감동적일 정도였다. 박지성은 유명한 선수임에도 자신이 경비견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했던 것이다. 당시 플레이는 피룰로의 증언까지 더해진 끝에 박지성 최고의 플레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이라 어떤 선수인가를 요약해주는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피룰로가 언급한 것처럼 박지성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슈퍼스타였습니다. 볼을 다루는 스킬로 찬사받는 존중받는 선수였죠. 그럼에도 박지성은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자 팀과 감독 그리고 소속팀을 위해 본인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쫓아다니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동료를 위해 기꺼이 뭔가를 할 의지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박지성을 향한 올드 트래포드의 애정은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맨유 팬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 아닐까요? 이상 EPL을 거주는 남자 계획이었습니다.